40자로 9주차 만에 공복 혈당은 정상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0.1톤입니다. 9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제인 걸 알면서도 회피하고 미뤄하던 것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가짐도 달라졌던 기간이었습니다. 9주차에는 헬스장 원장님의 제안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인 리브레2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원장님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제안해주신 목적은 제가 점심에는 회사밥을 먹느라 일반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식후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음식과 식후 혈당 변화를 덜 가져오는 음식을 구분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식단 사진을 찍고 있던 터라 연속 혈당기와 매칭해본다면 어떤 음식이 제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식단과 식후 혈당을 매칭해보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의외의 변화에 저는 이번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로만 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7.6이고 공복 혈당은 140인 당뇨 상태인 몸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수치를 넘긴 건 꽤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건강검진 숫자가 나올 때마다 공복 혈당이 120을 넘겼었는데 정상 범위가 100 미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제 공복 혈당 숫자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고도 비만을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40자루를 시작했고 식단과 운동으로 생활 자체를 바꿔야 고도 비만을 청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꾸준히 다이어트 생활을 유지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리브레2를 붙이기 전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혈당 측정기의 바늘이 무서웠다기보다도 혈당이 좋지 못하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도 혈당이 또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혈당약밖에 없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몇 년 동안 건강검진 결과에서 도망치듯 회피해온 저에게 하루 종일 24시간 혈당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그동안 안 보고 싶었던 성적표를 실시간 중계로 보게 된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리브레2 부착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바늘이 커 보이는 대신에 잘 구부러지는 물성이어서 부착하는 동안 아무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40자루보다 훨씬 안 아팠습니다. 몇 년을 회피하며 도망 다닌 일이 이렇게 5초 만에 뚝딱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허무하기까지 했네요. 미루는 일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미루는데 들인 세월에 비하면 시작 자체는 늘 어이없을 만큼 짧은 순간에 이뤄집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핸드폰을 팔에 갖다 대고 공복 혈당은 98이 나왔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진 공복 혈당이라니 2주 동안 리브레2를 착용했는데 공복 혈당이 매일 100 이하였고 100을 넘어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매번 120을 넘던 제 공복 혈당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9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저는 제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지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공복 혈당은 120을 넘겼고 어떤 해에는 재검이나 가정의학과의 치료를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낸 지는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당뇨가 된다고 경고받았고 1년 전부터는 당뇨 전 단계를 넘어 당뇨 확정 수치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고 식단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를 듣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매년 건강관리를 미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정신승리인데 지금 당장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먹고 눕는 것이라 내가 건강관리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것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인걸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계속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에 미친 듯이 잠이 쏟아졌고 밤 10시쯤 피자나 치킨이 땡겨 배달을 시켜 먹은 뒤 바로 잠에 들다 보니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어요. 그러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근무 중에 응급실에 다녀와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스트레스 상황이 나아지지 못해 건강은 우선순위 뒤편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스스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정상 수치인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수치가 좋아졌다는 거에 기쁘기도 했지만 더 기뻤던 지점은 혈당약을 먹어서 숫자를 내린 게 아니라 제가 40자루를 통해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혈당이 높아지던 원인 자체를 없앴다는 겁니다. 증상을 가린 게 아니라 근본 원인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증적 해결책, 다른 하나는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대증적 해결책은 증상에 대응한다는 뜻으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처치입니다. 가장 쉬운 예시가 해열제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면 열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열제가 증상을 사라지게 하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이 대증적 해결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은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경영학자 피터 생게는 1990년에 출간한 제5경영이라는 책에서 조직과 개인이 반복해서 빠지는 문제의 패턴들을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부담 떠넘기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고 쉬운 대증적 해결책과 느리고 어려운 근본적 해결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증적 해결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대증적 해결책을 쓰면 증상이 일단 사라집니다. 문제는 증상이 사라지면 근본적 해결을 해야 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근본 해결을 미루는 동안 근본 원인은 물밑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 사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체력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의지 같은 것들은 쓰지 않아서 점점 퇴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부담을 대증책에 넘긴 대가로 대증책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데 피터 생게는 이 구조를 중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과연 저는 어땠을까요? 근데 0.1톤님은 혈당약을 안 먹었다면서요. 그럼 대증적 해결책 안 쓴 거니까 잘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정말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혈당약을 먹는 것조차 회피했습니다. 약도 안 먹고 습관도 안 고치고 그냥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방치는 대증적 해결책보다도 정말 나쁜 최악의 선택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면 제 혈당 수치는 지금보다 훨씬 일찍 안정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혈당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 약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는 건 부담 떠넘기기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건물에 기둥을 받치는 일이거든요. 기둥을 받쳐놔야 건물을 고칠 시간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문제는 약을 먹든 안 먹든 그 뒤에 있는 근본 원인, 그러니까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는 진짜 숙제를 계속 회피하느냐 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뭘 회피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 혈당 수치 자체도 회피했고 혈당약도 회피했고 식단을 고치고 운동을 하면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 역시 회피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부채인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만들다 보면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일단 대충 돌아가게만 임시 방편으로 처리하는 순간 당장은 시간을 아꼈으니 돈을 빌린 것과 같다는 개념입니다. 빌린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갚지 않고 버티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임시 방편 위에 임시 방편이 쌓이면서 코드는 점점 엉망이 되고 나중에는 작은 수정 하나 하는데도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처음에 아꼈던 시간보다 훨씬 큰 비용을 이자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처럼요. 딱 제 몸 상태 이야기입니다.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임시 처리한 밤들, 검진 결과를 회피한 날들, 그게 전부 순간의 편안함을 빌린 대출인 겁니다. 그 빚을 몇 년 동안 갚지 않았고 체중, 혈당, 고도비만이라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지금 제가 고도비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는 게 빚을 갚는 것 같은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 함께 갚고 있는 것 같아요. 빚 청산은 원래 한 방에 처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설명이 됩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인 부채를 몇 주 만에 갚을 수는 없거든요. 상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흔히 석 달 만에 20kg 감량 같은 이야기에 흔들렸던 이유는 제 부채의 규모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빚의 무서운 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시작하기에 가장 싼 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가장 힘이 덜 드는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본 원인 접근하는 거 좋은 말인데 마운자로 맞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약 아닌가요? 맞아요. 마운자로는 약물입니다. 마운자로가 제 식욕을 줄여주고 있으니 약 없이 순수하게 해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저는 약 도움을 충분히 잘 받고 있어요. 다만 제가 구분하고 싶은 것은 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약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약물 사용이라도 용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치를 가리는 용도로 증상을 덮어두고 그 뒤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이 경우 약을 끊는 순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본 구조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공사기관의 비계로 쓰는 용도입니다. 비계는 건물을 고칠 때 외벽에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비계는 건물이 아니어서 공사가 끝나면 철거됩니다. 하지만 비계가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저에게 마운자로는 그 비계입니다. 폭주하던 식욕을 마운자로가 잠시 붙잡아주는 동안 저는 그 안에서 진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헬스장 원장님의 식단표를 지키고 꾸준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9주차에는 운동을 주 3회 나갔어요. 약이 만들어준 시간 안에서 습관이라는 구조물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약이 없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몸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식단표를 지키는 일, 헬스장에 가는 일, 야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약효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활 자체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합니다. 약은 식욕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퇴근 후 헬스장에 저를 데려다 주지는 않으니까요.
식단을 챙기고 헬스장에 가는 건 언제나 제 자신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대증적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흔자로는 언젠가 끊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걸요. 그날 제 앞에는 두 가지 결말이 있을 텐데 약을 걷어냈더니 그 자리에 습관이라는 건물이 서 있는 결말, 그리고 약을 걷어냈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무너지는 결말. 어느 쪽이 될지 약이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실제로 했느냐가 정해주겠죠. 9주차 체중 감량은 총 0.5kg입니다. 천천히 가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도 체중 감량 폭이 작으면 이게 말로만 듣던 정체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공복 혈당 수치를 보니 정체기는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체중이 약간 감소하는 동안에 몸속의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를 혈당 수치로 확인했으니까요. 저처럼 GLP-1 계열의 약물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약을 맞고 있는 기간에 약이 벌어준 시간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짓고 계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의 부담을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고 있는가?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무거운 이자를 안고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래도 넘길 것인가? 다이어트 어렵네요. 일상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